안녕하세요. AWS Travel and Transportation 팀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최원근입니다. 오늘 오전 일찍부터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세션인 제 세션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서비스가 여행 물류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유스 케이스와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고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화 및 추천 서비스를 포함하여 시계열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고투 앱이나 채팅창에 질문 내역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혹시 질문 내역에 대해서 본인만 답변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앞에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은 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여행 물류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AI ML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이 되는 내용이죠. 다양한 실제 고객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이 사례들에서 이제 사용된 기술들 중에 오늘 주로 살펴본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개인화 및 추천 기술과 포캐스팅, 즉 시계열 예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행 물류 산업에서 일반적인 AI/ML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일반적인 유스케이스를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유스케이스 외에도 다양한 유스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해서 이제 글씨색을 바꿔둔 유스케이스들이 이게 뭐 다른 유스케이스들에 비해서 더 중요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소개드린 유스케이스랑 연관도 있기 때문이고 모든 걸 말씀드리긴 시간적인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어너블리 디텍션,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탐지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예측하기 쉽지 않은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탐지나 예방에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에러 패턴들을 탐지해서 바로 조치하는 곳들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객실 승무원이나 운항 승무원들의 근무를 스케줄링하는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포캐스팅 관련해가지고 시계열 예측을 활용하면은 이제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 자재 수요 예측 뭐 등 이 안에서도 많은 활용처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와 유사하게 예지 정비 관련해서도 AIML 기술을 활용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나열된 이제 케이스들을 보시면 운항이 정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측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고객 감정 분석, 네, 뭐 사실 이제 고객 감정 분석 같은 경우는 SNS 분석 관련해가지고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도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관련해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허스펠리티 호텔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유스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텔 업계에서도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텔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호텔 객실 점유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을 활용하는 이제 확보하는 유스 케이스도 있겠고요. 다양한 마케팅 관련 캠페인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크로셀이나 업셀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사실 이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항공업계에서도 당연히 유스케이스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오늘 세션의 좀 메인들 중에 하나죠. 퍼스널라이제이션, 즉 개인화, 추천 관련된 유스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호텔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 가능하기도 하고요. 낭비되고 있는 비용을 줄여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케이스 이런 곳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운송업계 쪽에 일반적인 유스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능적인 스케줄링으로 직역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운송 스케줄을 좀 더 지능화해서 그 효율을 올려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오토노머스 트러킹이나 드라이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사실 이미 관련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핫한 주제가 되겠죠.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자재 수요 예측 역시 운송업계에서도 역시 좋은 유스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서비스 계획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빠르게 탐지하고 격리시켜서 최대한 운송 과정에 영향을 줄이는 그런 유스 케이스 역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았으니까 실제 AWS를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고객들의 생생한 사례들과 좀 더 디테일한 유스 케이스, 그래서 그게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오는지 그걸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행 운송 업계에서 AWS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각 부분들별로 이제 별도 이제 유스 케이스들을 예시하고 실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현실적이고 몸에 와닿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째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둘째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 경험 향상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세션의 그 메인 주제에도 들어가 있는 개인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둘째는 Connected Experience인데요. 고객은 이제 일반적으로 심리스한 트래블 익스피리언스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족을 얻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고객의 로열티와 이로 인한 매출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객 경험 향상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우측에 운영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세 가지 부분을 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핵심 운영 파트를 좀 더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IT 관련 비용의 절감입니다. 마지막으로 sustainability, 즉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이 서로 좀 연결되어 있고 그 경계를 엄격하게 나누기가 때론 좀 모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유스 케이스 예시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그 유스 케이스 등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화 혹은 추천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 목적이나 얻어진 효과 같은 것들이 자명한 경우가 되게 많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개개인별 취향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처럼 고객의 로열티가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매출 향상 역시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관련해서 유스케이스로는 개인화를 적용한 고객 경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겠고, 실시간 웹사이트 분석과 함께 웹 환경을 개인화를 적용한 환경으로 전환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onnected Experience 관련 내용입니다. 심리스한 그 트래블 익스피리언스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은 먼저 이제 모빌리티를 최적화해서 좀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들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유스 케이스로는 공항에서의 스마트 환경을 통해 고객 경험을 좀 더 향상시키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호텔 업계에서는 알렉사를 챗봇에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챗봇은 호텔 업계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업계를 비롯해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라면 어떤 업계에서든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우측의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고객 서비스나 서포트에 발생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거나 고객 서비스 및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죠. 유스케이스로는 고객 서비스에 상호작용 가능한 셀프 서비스를 적용하고 고객 감정 분석 등을 자동화하는 케이스입니다. 둘째로는 가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 답변이나 라우팅을 자동화하는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를 수행하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운영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이 중에 IT 비용 감소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이미 이전 세션들에서 매우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이제 AW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운영의 효율화와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말 그대로 운영 효율을 위해서 우선 보다 효율적인 비행 계획 라우팅의 그 목적이 있겠고요. 또한 운영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좀 더 자동화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서 그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 유스 케이스로는 항공기가 턴하는 케이스를 트래킹해서 예측하거나 빠르게 대처 가능하도록 하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매우 유명하고 업계에서 이제 또 중요한 그런 케이스죠. 항공사들의 이제 예지 정비 유스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행업계들에서 날씨 정보나 공항 정보, 항공사 관련 정보들을 전부 통합해서 하나의 그 데이터 레이크 방식으로 크게 구축하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파트들에 있는 내용들하고 맞춰서 실사례를 거기에 매핑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개인화 및 추천 관련된 실제 사례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얏트 사례입니다. 네, 그 하얏트 호텔이죠. 여기 나온 이제 그 쿼트를 보시면 하얏트의 이제 최고 분석 책임자 분이 해주신 쿼트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제 AWS를 활용해서 하얏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우 특출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바탕에 추천과 개인화 서비스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 하얏트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호텔 그룹이죠. 하얏트의 경우에는 고객 경험 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얏트의 고객들의 니즈와 그들의 선호도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자 AWS 활용의 이유였습니다. 하얏트의 경우에는 AWS 머신러닝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AWS 상에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서 각각의 고객들, 그러니까 투숙객들에게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2019년 전반기에 들어서 매출이 4천만 US 달러 정도 향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라이언에어 사례입니다. 라이언에어의 CTO의 이제 코팅을 보시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좀 더 나은 형태로 트랜스폼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1등 클라우드 벤더인 AWS를 활용했다. 이런 쿼터를 남겨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한 그 라이언에어에 대한 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라이언에어는 AWS 올인한 항공사들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에어에서 AWS ML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한 방식은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AWS의 플랫폼 레벨 ML 서비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 라이언에어 포털에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적용했고요. 그들의 모든 고객들로 하여금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이 좀 더 나은 형태의 서비스 경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TUI의 케이스입니다. TUI는 독일에 본사를 둔 관광업 베이스의 그룹사입니다. TUI 역시 AWS에 올인한 케이스입니다. TUI의 경우에 AWS 상에서 AI/ML 기술을 다양한 케이스에 활용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두 번째 이제 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그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제 TUI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객들을 태우고 있는 그 크루즈선들의 인퍼런스 온 더 엣지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 직접 인터넷 접속해서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가져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 엣지 환경, 그러니까 각 크루즈선들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 엣지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퍼스널라이즈, 그러니까 개인화를 위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비디오 레커그니션 기술도 같이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스 포캐스팅을 통해서 항공기나 호텔 인벤토리 등을 가장 좋은 가격에 구매 가능하게끔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공기 지연을 ML 기술을 통해서 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 인터랙션과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만족도, 이런 것들이 이런 활용을 통해서 80% 향상되었다라는 자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 역시 올인 사례입니다. 네, 올인 사례이다 보니까 다양한 AWS 서비스를 다양한 케이스에 이용을 했지만, 그 중에 AI/ML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피디아 사례 역시 개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행객들이 검색한 결과에 개인화 추천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커넥티드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 실제 사례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전 세계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 아비스 버짓 그룹의 사용 사례인데요. 네, 글로벌 아키텍처 및 분석 부문의 부사장께서 이제 코트 하신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WS상에서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운송 플랫폼을 원하는 속도로 구현할 수 있었고, 이를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빠른 이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가량 빠른 속도였다라고 코팅을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제 아비스 버짓 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을 트랜스폼하기 위해서 레거시 플랫폼을 AWS에 전환한 사례인데요. 이 과정에서 뭐 데이터 레이크와 BI 플랫폼도 AWS 상에서 구축했었고,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좀 알아볼 주제죠. 네, AIML 관련해서는 아까 언급이 되었었던 AWS 상의 ML 플랫폼 레벨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하고 그 다음에 서버레스 서비스인 람다를 활용해서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실시간 결정과 분석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서 1억 6,700만 렌털 트랜잭션 각각들에 대해서 이 트랜잭션당 1달러의 그 연료 절약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송 장비들에 대해서 복구 시간 역시 원래 20일 정도 걸리던 것이 이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매우 인상적인 숫자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언 에어 케이스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는 이제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 추천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라이언 에어의 그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AWS 사용했는지, 뭐 결과가 어땠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스케이스 파트는 고객 서비스 파트입니다. 여기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훌륭한 챗봇 서비스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라이언에어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마존 렉스라고 하는 AWS 서비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렉스는 아마존 알렉사의 엔진이 되는 서비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뉴럴 랭귀지 프로세싱과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이제 챗봇에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이고요. 또한 이제 라이언에어는 이 렉스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플랫폼 서비스인 그 세이지 메이커도 같이 활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범위의 질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시에는 그 휴먼 에이전트에게 이를 라우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솔루션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라이언에어에서는 직접 상용 적용 중에 89%를 줄이고, 이를 통해서 매월 4,000시간 이상의 콜센터 시간을 절약하고, 이로 인한 그 고객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아라맥스 사례입니다. 아라맥스는 글로벌 물류 운송업계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라맥스에서는 AWS를 사용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엔드투엔드 쉬먼트 과정을 전부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중에 그 ML 서비스가 활용된 부분은 역시 세이지메이커로 활용을 했었고요. 배송 소요 예측 시스템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배송 시간 예측 정확도를 84% 향상시켰으며, 그로 인해서 고객 콜수를 40% 감소시켰고, 고객 경험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배송 시간 예측 정확도를 74% 향상시켰다는 고무적인 숫자는 하단에 보시면 아라맥스 치프 디지털 오피서께서 직접 코팅하신 내용을 통해 재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네, 운영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국영항공사죠. 퀀터스의 사례입니다. 먼저 그 퀀터스 CEO의 쿼팅을 보시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연간 4천만 달러 정도를 절약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드니에서 산티아고로 가는 여정에서 좀 더 나은 운항 경로들을 찾아냄으로써 소요된 연료를 1톤가량 절약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연간 약 5천만 킬로그램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네,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퀀타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라이트 플래닝 툴을 통해서 연료 소모량을 줄이는 게 목표였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AWS와 파트너사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비용 효율적이고 ML 모델을 통해서 수분 안에 수천 개의 운항 경로를 찾아내고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를 통해서 이륙 직전에 이제 이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퀀타스하고 제트스타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까 코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의 연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온타임 퍼포먼스 역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인스 어워드를 받았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예지 정비 사례입니다. 현재 전체 정비 프로그램에서 ML 파트의 핵심으로 세이지메이커를 활용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마이너한 정비 내역이 또 필요해진 경우에 이걸 이제 예상을 해서 알려줌으로써 만약에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라스트 미닛 메인터넌스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를 많이 줄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간 4개의 그라운딩을 방지해 줬고요. 비용은 연간 12,000달러의 비용을 써서 총 비용, 나가는 비용을 100만 달러가량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득이 생겼다는 거죠. 참고로 에이펙의 그 여러 그 풀 서비스 캐리어들이 현재 예지정비 시스템을 구현 중이거나 이미 구현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역시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러킹 소프트웨어 업계의 콘보이라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매년 트럭 운전사들이 기록하는 이제 40%의 마일이 이제 빈 트럭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하고 연료의 낭비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이제 컨보이의 우선 과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보이 역시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했고요. 쉬퍼와 트러커를 매칭하는 시스템을 개선을 함으로써 트럭이나 컨테이너와 같은 자원들의 활용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드라이런의 발생 빈도를 낮추고요. 그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혜택으로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단에 컨보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총 책임자의 쿼팅을 보시면 AWS를 활용함으로써 아이테마이제이션에서 실제 배포까지 좀 더 빠른 속도로 구현이 가능했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속도 역시 올려줬다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사례입니다. CJ 대한통운, CJ 로지스틱스 사례인데요. 트럭 운전기사와 트럭 그리고 스토리지의 볼륨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 택배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존 포캐스트라고 하는 시계열 예측 서비스가 활용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디맨드 포캐스팅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일 약 300여 개 창고에 도착하는 수많은 그 택배 물량들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기존에 이걸 다 수동으로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예측을 위한 노력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단에 CJ 대한통운 테스 스트레지티 유닛의 부사장님의 커팅을 보시면 매우 복잡한 ML 기반의 포캐스팅 기술을 직접 시스템을 구현하는 대신에 아마존 포캐스트를 가져다 사용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affordabletools.com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부재중 통화율을 예측해가지고 이걸 20% 정도 향상시킨 사례가 있고요.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는 개인화 추천 기능을 사용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피네어에서는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ML을 사용해서 역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 실제 사례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제다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드렸던 수많은 이제 유스케이스들과 실제 사용들에서 사용된 기술들 가운데서 퍼스널라이즈하고 포캐스팅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 추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개인화 및 추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요런 점들 때문에 이제 좀 기존의 개인화 추천이 좀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개인에 맞는 아이템들보다는 인기 있는 아이템이나 카테고리에 속한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예측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 실시간 예측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드 스타트 사례, 데이터가 신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얼마 없는 상황인 콜드 스타트에 대한 예측도 역시 좀 그 수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맨 오른쪽에 보시면 ML 전문가들과 그런 어떤 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인력들을 확충하는 게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의 그 실시간 인터랙션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령 만약에 이제 고객 한 분이 어, 시계를 좀 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찾아보다가 이번 주에 뭐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고 갈 구두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고객의 이런 실시간 인터랙션, 그러니까 구두로 바뀐 걸 반영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 중에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계를 추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구두를 보기 시작했는데 시계를 추천해 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추천을 좀 활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인터랙션의 반영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업데이트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마존의 퍼스널라이즈입니다. 여기 이제 그 코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마존닷컴에서의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한 그 기술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고품질의 그 추천 서비스들을 리얼타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AIML 쪽 전문 지식이 없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API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이제 그 사용처들에 있어서 적용이 쉽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2020년 올해죠. 네, 1월 달부터는 1월 말부터 서울 리전에서도 이제 직접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에 있어서 좀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퍼스널라이즈가 되게 쉽게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퍼스널라이즈에 동작한 내부에는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전부 다 퍼스널라이즈에 의해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높은 수준의 뭐 AIML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느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페이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살펴보고 있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퍼스널라이즈에 전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페이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객분이 사신 제품하고 호환이 된 제품들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페이지를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활용 방법인데요. 제품을 검색하고자 할 때 단순히 통계 위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있어서 개인화된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위해서도 이런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핀포인트라고 하는 관리형 캠페인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캠페인 시스템에다가 개인화를 적용한 것을 조금 더 손쉽게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 및 추천을 통해서 개개인의 사용자에게 모바일 푸시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하면 당연히 이제 그 매출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관심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넣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여행이나 그 허스피탈리티 업계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개인화들이 저렇게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포캐스팅, 즉 시계열 예측 서비스를 AWS에서 조금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포캐스팅 시계열 예측의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만약에 이제 그 시계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언더 포캐스팅, 즉 너무 적게 예측을 하거나 오버 포캐스팅, 필요보다 너무 많이 예측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도표 형태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사실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인벤토리 플래닝을 할 때 있어서 시계열 예측을 너무 오버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 잉여 인벤토리가 남아 돌겠죠. 그리고 적게 예측을 할 경우에는 이제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세일즈 레비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원리로 캐파시티 플래닝 같은 경우에서도 네, 이제
만약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 남아도는 잉여 인프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 언더 포커싱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예측했던 용량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어, 자, 그래서 이 포커싱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아마존닷컴에서도 예전부터 더 굉장히 주요한 요소들, 그 과제로 생각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포캐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닷컴에서는 저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약 2007년 정도부터 그 머신러닝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트라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갑자기 이제 그 수직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 어떤 변곡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하고 나서 그 정확도에 있어서 약 15배 정도 내부적인 테스트 결과고요. 15배 정도의 정확도 향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자체가 뭐 말 그대로 유명한 이커머스 회사이면서도 물류 회사의 성격을 물류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포캐스팅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확한 포캐스팅이 또 주요한 요소들이었고요. 매일 4억 개가 넘는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지속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예치 및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예측해서 실행을 한다거나 지역별로 배송 가능한 옵션을 각각 제공을 함으로써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측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사실이죠. 네, 바로 그래서 이런 아마존닷컴의 그 포캐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AWS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나온 서비스가 아마존 포캐스트입니다. 사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하고 그 근본적인 의도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마존닷컴에서 활용되었던 기술들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좀 더 이 기술들을 다양한 사용자들이 고객분들이 좀더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컨셉트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개발자라 하더라도 콘솔이라든가 아마존 포캐스트의 콘솔이라든가 CLI 혹은 API 등을 사용을 해서 직접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포캐스트 데이터 세트로 갖고 와가지고 그 프리딕터라고 하는 걸 트레이닝을 해서 그걸 배포하고 포캐스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포캐스트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그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다음 예측을 해서 프레딕터를 생성하고 이런 그 구성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시계열 데이터하고 기타 이제 변수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영향을 주는 방식들을 자동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기존 예측 대비 최대 50%더 정확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기서는 기존 예측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참고로 저희 내부 테스트 결과이고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따라서 50%를 향상시킨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사용법, 이거는 사실 퍼스널라이즈하고 동일한 특징이죠. 그래서 딥러닝 경험이나 머신러닝 경험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던데 이 중에 뭘 써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도 AutoML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준다라든지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활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튜닝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그 특징들 보시면 세이프 투 유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안적 측면에서 사용하시기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포캐스트하고의 모든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암호화를 통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이 암호화는 아마존 KMS라고 하는 그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그 고객의 키를 이용해서 직접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측 위에 아까 퍼스널라이즈하고 날짜가 좀 비슷하죠. 그 퍼스널라이즈가 1월 22일이었는데, 포캐스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27일 날짜를 기준으로 서울 리전에서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와 그리고, 편한 환경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퍼스널라이즈에서 보셨던 그 그림하고 좀 유사하죠. 네. 실제로 포캐스트가 동작하는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작업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캐스트에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요소들에 필요한 뭐 세부적인 뭐 머신러닝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네, 포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약간 트리키한 시나리오들, 조금 이런 건 좀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시나리오들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그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라는 게 사실 전부 다 꽉 채워져 있으면 활용하기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어떤 공백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계열 데이터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혹은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 단종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핸들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콜드 스타트, 아까 퍼스널라이제이션에도 콜드 스타트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죠.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에 포캐스트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그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콜드 스타트에도 적용이 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하이 스파이키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그 사실 이거는 시리즈널리티하고도 좀 묶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확 튀는 데이터들, 도대체 이 스파이크는 어떤 요소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포캐스트에 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진 않았지만 그 related time series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제 관련 데이터들, 그러니까 메타 데이터들을 잘 넣어준다라고 하면 저런 스파이키 데이터나 irregular seasonality, 또 seasonality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에는 뭐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사실 항공업계나 뭐 허스피탈리티 업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것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 저런 시즈널티나 스파이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같이 넣게 되면 포캐스트가 이걸 참조해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이제 그 가격이 좀 변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런 좀 민감한 분석들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활용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이제 포캐스트까지의 설명이 끝났고 이제 좀 정리하면서 그 세션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셨던 페이지입니다, 사실. 네, 그 오늘 이제 AWS의 AI/ML 기술이 실제로 반영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은 뭐 종류라든가 사용된 기술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목적이나 종류를 나눠보면은 크게 이제 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뭐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킨다거나 두 번째로는 운영 효율성을 올린다는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랬었죠. 네, AWS는 이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구축을 도와줄 수 있는 뭐 다양한 서비스들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사례들과 더불어서 AWS 사용 중인,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트래블 앤 트랜스포테이션 인더스트리에서 더 많은 고객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보여드리는 페이지이고요. 공간의 한계로 담지 못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더 디테일한 사례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역시 저희 쪽에 문의나 연락을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팔로우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긴 시간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저희가 나은 세미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그러니까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시간을 조금만 내셔서 네,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나 녹화 영상은 네, 추후 별도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네, 그러면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